하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요, 나의 정신 건강 지키기.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내 마음에 주입을 할까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신 건강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무기력하고 그리고 짐스럽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의 감기와 같은 스트레스 또 우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매와도 상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노년기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정신을 만들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 돌봐야죠. 그리고 소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전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방전이 안 되게 만들려면은 나의 정신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노년기에 뇌졸중, 그리고 우울증, 치매 이러한 하나도 문제 있는 정신적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몸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 헬스도 하고 또 런닝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렇다면 정신 건강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체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업에서도요, 실제로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 업무 효율 이런 쪽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모셔다가 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들을 하죠. 실제로 우리 오 박사님 한번 모셔다가 하는데 한 3-4천만 원 든다 그래요. 네, 2시간, 3시간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신 건강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인식 캠페인 마주해요 해가지고 마주해요 나의 마음, 주목해요, 해소해요, 요청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국민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정신 건강에서 최고 적은 누굴까? 적은 뭘까? 자신. 그죠. 자신 중에서도 어떤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요, 바로 부정적 감정이라고. 부정적 감정이 회오리처럼 한번 몰아치게 되면, 여러분도 한번 뭐 그런 마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가 좀 의기소침해지고 좀 우울한 감정이 들면 계속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이 더해지면서 힘들어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놓일 때 제일 큰 이 사람 부정적 감정의 문제는 갇힌 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의 직전의 얘기나 또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겠어. 사실은 잘 보면 또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부정적 감정의 회오리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거죠. 이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 브렌다 주장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원인이 화에 있다. 화는 원인의 근본적 이유에는 화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화에 압도되지 않고 부정적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고 부정적 감정에 일시적으로 내가 함몰되어 있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용민 박사는 핵심 감정이라는 논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부정적 감정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아주 키가 되는 핵심 감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기나 유아기 아동기 때 내가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가 쉽다. 그러면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차절되었을 때 좌절감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고착화되는 것, 요거를 이제 핵심 감정이
그래서 핵심 감정이 부정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논문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정신 세계, 그 중에 의식 세계는 내가 인식하는 것이지만 무의식 세계, 이 무의식 세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감정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면도 있지만 힘들게 하는 면이 공정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김경민 박사가 이 한국의 부정적 감정에 어떤 게 있는지를 이 설문지를 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질문지를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심리검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겪는 부정적 감정을 나열해보니까 16개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그 중에 부담감, 경계심, 억울함, 열등감, 외로움, 두려움, 질투 여러 가지가 이 16가지의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을 한번 제가 진단지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요인들을 보면서 나의 핵심 감정이 어디에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지를 뭐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는 대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 상태를 얘기를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핵심 감정이 이게 대물림 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그런 감정이셨을까?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건요, 16개는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은 일부러 이제 다 뺀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들 많죠. 근데 내가 부정적 감정을 쓰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높은가, 그거 한번 알아보는 거죠, 뭐. 왜 알아보냐면, 이게 나를 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쪽에 부정적 감정에 자꾸 빠져들고 있을까. 여기 보시듯이 핵심 감정은요, 나의 행동과 사고, 감정,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에 다 몸에 배어 있다 그래요. 아, 요즘 내가 이런 감정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런 간단한 검사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뭐 이게 절대적일 수 없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니까 내가 꼭 이렇다 이렇게 얽매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순간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고, 자, 현재 핵심 감정을 알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내가 내 정신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 정신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제대로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죠. 그것을 이제 홍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멘탈이 강하다. 그런 친구들 있죠. 주변에 보면은 멘탈이 아주 강해. 멘탈이 강해서 웬만한 어떤 정신적 충격에도 잘 버티는 친구들이 있어. 이 강한 멘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강철처럼 강하다는 이 의미일까? 웬만한 어떤 문제에는 억누름이나 자기 방어가 세서 웬만하게는 잘 안 무너진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자주 꺾이지만 바로 튀어 올라오는 갈대와 같은 그런 어떤 유연함, 그리고 빠른 회복력, 요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부러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고 유연하고 회복이 빠르고 바람처럼 물처럼 회복 탄력성이 있는 멘탈. 최근에 이 심리, 정신세계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얘기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가 많죠. 누구나 충격, 또 정신적 데미지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바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 방향으로 돌리고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멘탈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건강하게 잘 만들어 올릴까 하는 얘기죠.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멘탈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정적 감정, 아까 내가 들었던 뭔가 아주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소의 데미지는 받지만은 상처가 나지 않으면서 바로 불을 끌까요? 네. 상처가 나지 않으면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에 풍덩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문제거나, 그리고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라고 하는 이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시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는 바로 주제가 이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강한 멘탈은 정신을 건강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듯이 정신도 건강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에는 이 비결이 있다. 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있고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의 베이스는 인도 철학적인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런 요가적인 측면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에서 비롯된 내용들입니다. 자,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영향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영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관계에서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보는 인상과 내가 경험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정신세계에 하나하나 영향을 줘서 나의 멘탈을 구성하고 회복 탄력성의 근원을 만들어 갑니다. 라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나왔던 관계의 영향.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행정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청사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2시 정각 경보 발령 후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께서는 실제 상황이 아니오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0분간 청사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정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관계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친한 친구 3명을 나한테 소개시켜 줘보고 내가 그 사람을 인터뷰해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서 나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영향은 내 의식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죠. 그 부모들의 영향을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 7세까지의 정신적 교류를 가졌던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성인이 돼서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관계를 하는 방법들을, 노하우를 터득해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풀어먹고 있죠. 그것들이 나에게 성격을 결정짓는 많은 베이스적 요소를 형성하고 후천적으로 그것들이 환경과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의 나를 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내가 지금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멘탈, 정신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섬은요, 하와이의 요즘 신혼여행지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에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종단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냐면은 이 섬이 마약과 다양한 범죄에 소굴이 돼서 문제가 많은 섬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냐면요. 역시 불우한 가정에서 나온 애들은 불우한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 그렇게 성공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는데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주목을 했었던 것은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도 올바르게 제대로 성장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게 한 20에서 30% 정도는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분명히 훌륭한 자기의 인생을 완성했다라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 봤더니 딱 하나의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부모였을 수도 있고 또는 친인척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정신적 지주를 잡아주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멘탈이 강하고 정신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요, 정신적 스승이 있습니다. 정신적 스승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직관적으로 받고 투사를 해서 오늘날의 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 정신적 스승은 지혜의 가르침이나 진실한 친구, 철학이 다양한 게 있는데 스승이나 부모님, 선배,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종교가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정신적으로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죠. 웬만한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적 스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신적 스승은 이제 세 분을 제 마음속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모시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과거서부터 그랬지만은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아버님. 두 번째는 이 심리학의 아주 거장이신 융이라고 하는 분, 칼 구스타프 융, 분석 심리학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어떤 이론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 상담 심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분 얘기를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접하고 있는데 법륜 스님 증문즉설 아주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상담의 기법도 많이 익히고 이 세 분을 저의 정신적 지주. 근데 정신적 지주가 멘탈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을 통해서 무엇이 키워드가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분을 지금 이 시점에 소환해 와서 그분의 의사결정,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좋은 생각과 현재의 태도에 투사를 해보는 것이죠. 투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일 통해서 비춰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반추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스승 계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더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항시 가슴에 간직하고 좋은 생각과 투사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요거 내가 맞다는 굴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맞다는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내가 맞다는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관계에서 오는 영향에 맞게 내가 이러한 스승들을 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요거는요, 시공을 초월한 의사소통 심리요법입니다. 제가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아주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몸이 많이 아프시고 한데,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 불경, 책, 예, 반야심경인가 뭔가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불경 책을 자기는 정신적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심란하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그 책을 꺼내서 읽고 또 뭔가 읊어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분명히 뭔가 위안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얘기는 강한 멘탈은요, 관계소입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친구도 좋고 또 본받을 만한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모실 수 있는 스승을 좀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내가 하느님이나 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훨씬 좋고 그런 분들이 플러스해서 정신적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을 다양화해보는 것들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영향인데요. 물질적 영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먹는 것. 여기 보시면은 이 히포크라테스는 내가 먹는 것을 바로 나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들은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주고 정신적으로는 간접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음식에 따른 간접적 영향들을 보면은 뇌에 관련되는 영양정신학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나의 신체와 또 정신에 균형이 맞는 것들이 필요하죠. 해롭다고 알려진 것 또는 중독 또는 지나치게 과하거나 부족한 음식 섭취 또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적절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 자극적이거나 타거나 뜨거운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나의 정신적 영향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내가 먹는 것, 실제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 해로운 음식으로 알려지는 것들을 계속 자신에게 주입했을 때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것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먹이는 것, 요것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균형과 밸런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먹거리들로 주는 것 이것이 정신적 영향도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상과 경험입니다. 인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인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인상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보는 것, 먹는 것, 또 씹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다양한 접촉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들이 모두 우리의 인상과 경험,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 아동들을 통한 심리 검사나 또 어떤 심리적 실험을 보면은요, 폭력적인 장면이나 또 위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나서 독립된 공간에다가 아동을 분리해서 서로 어떤 놀이를 하는 형태들을 보면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봤던 애들은 폭력적인 수단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좋은 장면들을 많이 봤던 애들은 좋은 장면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 또는 보는 비디오 또 보는 장면 그리고 경험한 것들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측면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죠. 자, 정신이 건강하다는 거. 그것은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것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란스러운 것들은 혼란스러운 것으로 표현이 되고
평화로운 인상은 평화로운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에 민감한 이런 것들은 행위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범죄자의 검거를 해서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은 거기에 동영상이나 아주 어떤 그 행위들 또는 잡지나 책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와 관련되는 얘기들로 많이 함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떡하라고? 바로 자연이나 또는 이런 인상과 경험을 잘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주 악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산다는 것은 현대를 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죠. 아주 실제로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 가지 좋은 방법들을 이러한 것들을 하더라도 다시 회복 탄력성이 있게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들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안 볼 수 없어. 그리고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만졌다면 이것들을 잘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아, 내가 내 마음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그것으로부터서 회복되어 올 수 있는 원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신세계의 마음의, 정신세계의 어떤 성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알아차렸으니까 좋아져야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방법은 이 마음에 대한 구조입니다. 마음은 대상으로서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대상으로서의 마음. 이 대상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대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3인칭적 표현이죠. 너와 내가 아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관찰자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가 바라본다. 내가 관찰해 본다. 여기 흘러가는 물이 보이죠? 이따가 한번 같이 느껴보겠습니다만은 흘러가는 물처럼 내 마음이 다양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한번 이 명상을 통해서 알아채 보는 것. 좀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대상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스스로, 너의 마음이 요즘 이렇구나. 요즘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신경 쓰이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대화를 나누면서 좀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뭔가 느끼려고 하면은 사라진다는 섬광성이 있다는 원리, 이것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섬광처럼 아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이원적 성질이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 어떤 때 아주 좋았다가 또 갑자기 싫어졌다가 이게 흘러가는 속도가 아주 천차만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이원적 반응. 어떤 때는 아들내미가 그렇게 미워졌다가 어떤 때 보면은 또 그래.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또 생각도 됐다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도구로서의 마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마음을 얘기할 때요, 마음을 쓴다 그러죠. 마음을 써. 마음을 쓴다는 의미가 뭘까? 마음을 내가 쓰는 것이죠. 도구처럼. 도구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내가 쓰는 것. 마음 자체가 나를 지배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마음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도구로서의 마음은 마음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마음을 통제 안에 두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인상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경험으로부터서 부정적 감정들을 소화하고 그것들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로부터서 인식되는 것이고 이원성이 있고 도구로서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명상의 시간에 내 마음을 좀 바라봅시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라보고 부정적 감정들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얘기, 이 인상과 경험에서 두 번째 얘기는 나만의 치유 공간을 만들어라. 나만의 치유 공간을 만들어라. 여기 영어로 My Own Healing Space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나만의 치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있는 어떤 공간도 좋습니다. 거기에 나만의 평화와 행복이 올 수 있는,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갈됐을 때 휴식과 명상 그리고 정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주 가는 뭐 카페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복지관에 어떤 자리도 좋고, 옥상도 좋고, 우리 집에 어떤 내 방에 있는 한쪽 귀퉁이도 좋고, 또는 어떤 특정 카페에 특정 자리도 좋고, 아니면은 어떤 구애받지 않는 나를 공원에 있는 벤치 중에서도 한 군데를 내가 정해서 이곳이 꼭 한 곳일 필요는 없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있는 건물에 이제 이 옥상입니다. 저는 주로 건물에 있는 옥상에 가서 이렇게 좀,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계양산이거든요. 계양산, 이렇게 사시사철 계양산의 전기를 보면서 스스로 좀 힐링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서 다양한 생각도 해보고 또 명상도 해보고 여기서 마음의 위안도 가져보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집에 내 방이 있다면 거기에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이 있는 장소라든지 또는 침대의 특정 장소에서 나만의 분위기를 만들고 여기에 가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얘기를 제가 막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한 1년 전인가 TV에 그 노인 상담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도 봤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상당한 위로감을 줄 수 있다. 내 장소를 만들어라. 이곳은 나의 장소다. 여러분들 뭐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이 댕댕이도 지가 다 가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두 번째 얘기를 드렸고, 세 번째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눈을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 눈을 좀 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자연에서 내가 그동안에 부정적 영향들을 받았던 것들을 눈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연 속에서부터서 뭔가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정신을 맑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면은
절로 힐링되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너무나 이쁜 노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부터서 우리는 힐링되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연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공원도 좋고, 그리고 하천도 좋고, 아주 가까운 곳 자주 방문하는 분들이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인상과 경험에서요, 인상과 경험, 부정적인 것들을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첫째,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진단지로 체크를 해봤지만은, 아, 네, 요즘 내가 조금 좀 부정적 감정에 많이 휩쓸려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다면, 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껴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요, 꼭 공간을 한 군데 정하세요. 장소를 한 군데 정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오는 쪽에 어디 꽃이 잘 이쁘게 피어있는 벤치가 있다면 거기로 딱 나는 정했다 해서 사시사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어보고 거기서 내 생각도 좀 정리해보고, 아, 요즘 내가 어떻구나 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세 번째는 결국은 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을, 정말로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느끼고 받아들여서 자연에서부터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정신세계에 넣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넣는데 결과는 좋게 나오기를 바란다면은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3단계 멘탈 연습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습할 수 있도록 진단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실제로, 아,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느껴보고 같이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주하는 심리적 위기 상황. 이거는 이제 제가 인천시에 이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적십자 산하에. 거기에 이제 심리 상담가로 제가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냐면은 뭔가 막 산불이 나거나 코로나가 나거나 또는 뭐 어디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막 붕괴되거나 그랬을 때, 또는 뭐 그런 위기 상황, 홍수가 나거나 그럴 때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좀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그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가서 이제 있는데, 제일 1원칙이 뭐냐면은 가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요. 안정화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 안정화 기법. 이 심리적 안정화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남편을 확 다퉈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이 앞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대. 일가족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죠. 그런 화가 결국 화근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제 도저히 안 될 때는 이 방법, 요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이렇게 공식화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4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이제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후하고 한숨을 쉬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 하고 심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뱉는 거죠. 숨을 코로 들이셨다가, 후, 이렇게. 자, 크게 한번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심호흡 시작. 심리적 위기 상황에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 화를 일순간에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복식호흡.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때 배를 부풀리는 거예요. 코로
코로 들이마실 때 배를 꾹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내쉴 때 코로 숨을 뱉으면서 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한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대보고 숨을 들이쉴 때 배를 부풀리는 거죠. 자, 복식호흡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요. 시작.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한번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착지법이라고 그래요. 착지법은 앉은 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한번 쿵 하고 내려보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보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있구나. 이걸 느껴보는, 지금 여기에서. 예. 그래서 착지법.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쿵 하고 내려보는 것. 제일 효과 있는 건 이거 같아요. 다들 아시죠? 나비포옹법.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나비포옹법. 예. 싸움 해주시면서, 예. 나비포옹법. 예. 예. 아까 마이 힐링 스페이스, 내 같은 장소 이런 데 가서 나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서울시 소상공인들 심리 안정 체험 멘토라고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시켜드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동기부여 이걸 이제 불러일으켜 드리는 건데, 이 나비포옹법이라고 심리 안정 기법 했더니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진상 손님 오시면 그렇게 열불이 난대요. 한번 쓸고 지나가면은 그날 장사를 아예 못할 지경으로 아주 진상 손님들 오면 학을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아, 그래, 잘 대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좀 나비 착지법도 하고 심호흡도 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힌다 그러시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어떻게 하면 정신을 건강하게 할까?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정신을 건강하게 할까? 그것은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정신에다가 뭘 때려놓고 있어. 다, 이 매 순간마다. 그 때려놓은 거의 결과에 따라서 나와. 그래서 그 때려놓은 거의 결과를 좋게 받으려면 넣는 걸 잘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좋은 것, 진짜 훌륭한 것들, 선한 것, 이런 것들만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때때로 정화를 하셔야 돼. 좋은 것들로 필터기를 장착해서 좋은 것들로 변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게 관계의 영향이다. 내가 영향을 받는 인간, 사람, 이 사람들로부터서 어떤 영향소를 받아올까? 지금 현대인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은 사람들만 고르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적 스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은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 스승을 만드세요. 두 번째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구성해. 여러분들 그냥 대충 때우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세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물질적 바른 음식, 나에게 정성을 다한 영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 내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리고 만지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우리는 다 좋게 아름답고 멋있는 것만 볼 수 없는 현대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잘 정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좀 5분이라도 시간을 가지는데 내 장소,
내가 진짜 힐링되는 장소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한 군데라도 정해서 거기에 5분이라도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바른 영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으로부터서 그런 감각들이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